자, 이번 시간 우리 문장의 짜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 우리가 문장 성분했죠. 이 문장 성분을 바탕으로 문장의 짜임을 할 건데, 근데 그 전에 선생님이 문법 첫 수업 때 한 얘기가 있어.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개인적 생각했을 때 모든 문법의 기본은 품사다. 그래서 품사를 이해 못하면 망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품사 중에서 선생님 용언 있지, 용언. 우리 용언 선생님 여기다가 쓰고 다시 지울 건데 너희는 그냥 쓰지 말고 어차피 앞에 필기돼 있을 거야. 머릿속에 암기돼 있는 거를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렴. 암기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안 돼 있으면 또 다시 빨리 끄고 품사 파트 가서 다시 공부하고 오세요. 난 개인적으로 품사가 제일 중요해. 자, 용언 있죠, 우리 용언. 용언. 자, 용언은 앞에 고정된 부분, 활용할 때 앞에 고정된 부분 있지. 바로 뭐지? 간. 그치? 그 다음 뒤에 변한 부분, 어미가 있었지. 그치? 자, 어미는 다 필요는 없어. 사실 이 파트에서는 어미가 중요한데 그래도 선생님은 한번 다 하겠습니다. 어미는 우리가 선, 어말, 어미가 있었고 어말, 어미가 있었지. 선, 어말, 어미는 첫 번째 높임을 나타내는, 그죠? 시가 있었고 두 번째 시제를 나타내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시제가 있었지. 과거는 at, 현재는 는, 니은, 미래는 get 쓰진 않을게요. 자, 다음에 어말어미. 어말어미는 선생님이 종결어미가 있었지. 종결어미. 종결어미는 5개 있었지. 뭐 있었지? 평서형, 종결어미 다, 명령형 알아, 어라, 청유형 자, 의문형 니, 냐, 감탄형 구나, 군. 그 다음 두 번째 연결어미가 있었지. 연결어미는 대등적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 보조적 연결어미다. 여기서 선생님이 연결어미는 필기해야 합니다. 연결어미는 이렇게 해서 대등적인 연결어미, 우리 이걸 쓸 거예요. 종속적인 연결어미, 그 다음에 보조적인 연결어미인데 여기서 선생님은 요거 2개만 쓸 겁니다. 형광펜 놓치라자. 대등적 연결어미와 종속적인 연결어미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2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죠? 전성어미가 있죠. 자, 전성어미는 되게 중요해. 이것도 오늘 써야 돼. 명사형 전성어미가 있어. 명사형 전성어미는 기. 그 다음 두 번째 관형사형 전성어미 뭐가 있죠? 은, 는, 던, 은는 던을. 그 다음 세 번째 부사형 전성어미 뭐가 있죠? 이, 개, 도록, 아서, 혹은 다른 말로 어서. 그치? 요거 있다 해서 오늘은 문장의 짜임에서는 요거 3개도 다 쓸 겁니다.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품사의 모든 그 부분을 지금 머릿속에 없다면 그 뒤에 문법은 들으나 마나 그냥 뭐 그지? 들으면서도 본인이 짜증 날 거야. 뭔 소리 하는지. 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품사 파트를 완벽히 정리하고 꼭 다음 파트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문장의 짜임에서는 요거를 쓸 거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요거 이제 선생님 지우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문장 성분 했지. 그치? 선생님이 한번 물어볼게요. 문장 성분을 이제 결합하면 뭐를 만들 수 있지? 문장을 만드는 거죠. 그죠? 문장 성분 결합하면 하나의 문장을 만드는데 우리 문장 성분은 7개가 있잖아.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 관형어, 부사, 독립어 이렇게 7개인데 그 문장 성분 중에서 꼭 하나의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뭐가 있을까? 바로 얘기해봐. 주어, 그치? 그 다음에 목적어? 아니야. 서술어지. 주어와 서술 있으면 돼. 그치? 우리 한 자리 서술어 봐봐. 얘들아. 서술자 일수 기억나? 한 자리 서술어. 피었다. 꽃이 피었다. 하나의 문장이 끝나잖아. 그치? 주어, 서술어가 있으면 되는데 거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서술어야. 그래서 우리 국어는 서술어 중심의 문법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러잖아. 너희들 친구들한테 갈 때 나 간다 이러지 않잖아. 간다 이러잖아. 간다라는 서술어만 해도 문장이 되잖아. 그래서 서술어의 개수가 중요해. 서술어의 개수. 그래서 여기 이렇게 우리가 문장은 혼문장과 겹문장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요걸 선생님이 아래에서 다시 한번 필기할게요. 자, 필기합니다. 문장은요.
아이고. 자,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개수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주어 서술어가 만들어요. 근데 문장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혼문장이 있어. 혼문장. 헛문장. 위에 한눈에 보기도 적혀 있죠. 혼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개수가 한 개만 있는 문장이야. 주어와 서술어의 개수가 한 개. 위에 혼문장 적혀 있지만 우리는 아래다 필기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겹문장이 있는데 그럼 겹문장은 뭐냐 하면 겹문장은 빨간색으로 쓸게요. 주어와 서술어가 두 개 이상인 거야. 이상이란 얘기면요. 두 개 이상이란 얘기면 두 개보다 더 두 개가 있어도 되고요. 그거보다 더 많아도 돼. 세 개, 네 개 있어도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두 개 이상인데 혼문장은 어렵지 않아. 그냥 주어 서술어가 몇 개다? 하나다. 근데 겹문장은 주어 서술어가 두 개 이상인데 이 겹문장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선생님이 두 가지 나눴는데 첫 번째는요. 일단 쭉 내려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아는 문장으로 나눠져. 아는 문장. 그럼 아는 문장은 뭐냐? 주어 서술어가 두 개 이상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어떻게 구성되냐면 첫 번째 주어가 제일 앞에 나오겠지? 근데 이거에 대한 서술어가 맨 끝에 와. 맨 끝에 서술어 1 이렇게 와. 첫 번째 주어에 대한 첫 번째 서술어가 맨 뒤에 와. 그 안에 이 안에 주어 2와 서술어 2가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우리가 무슨 문장이라고 할까? 얘를 우리가 얘는 얘는 무슨 문장이라고 할까? 얘는 안긴 문장이라 그래. 안긴 문장. 그죠? 우리가 보면은 지금 보면 이 주어가 서술어 1이 주어 2와 서술어 1을 안고 있잖아. 그래서 주어 1과 서술어 1은 아는 문장. 그 안에 안긴 주어 2와 서술어 2는 안긴 문장입니다. 근데 이 안긴 문장인 주어 2와 서술어 2는 다양한 동작으로 안기는데 그 안긴 문장의 동작을 우리가 한 글자로 절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절. 너희들 영어에서도 배웠을 거야. 절. 그래서 우리가 절의 모양이 막 명사절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절이라고 하면 원래 개념이 주어와 서술어를 갖고 있지만 완전하지 않은 어떤 한 큰 덩어리 안에 들어있는 문장, 어떤 구조를 절이라 그럽니다. 이 절의 모양이 총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 이거를 정리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지금부터 필기할게요. 첫 번째가 명사절이 있어요. 무슨 절? 명사절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안긴 문장의 모양이 명사절로 안겼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일단 명사절 그럼 뭘 붙여야 되냐? 아까 외운 거 기억나? 명사형 전성어미 기를 붙이면 됩니다. 그럼 이걸 어디다 붙이냐라고 하면 여기다 붙여요. 두 번째 서술어 뒤에다 붙입니다. 여기다 붙여요. 예를 들어 좀 쉬워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예, 색깔은 그대로 파란색으로 가자. 예, 나는 너가 행복하기를 원해. 이렇게 딱 치자. 원해. 자, 그럼 내가 물어볼게. 얘들아, 주어 1은 뭐니? 주어 1은 나는이죠. 나는. 오케이? 이 나는에 대한 서술어 뭐야? 원해. 맞지? 그럼 주어 2는 너가지. 너가. 이거 대한 서술어 행복하기까지만이야. 기. 원래 행복하다지. 다에서 어미 다 대신에 명사형 전섬이 기를 넣은 거잖아. 괜찮아요? 그래서 요 기까지만. 그 뒤에 목적격 조사 붙은 거거든. 어쨌든 이 목적 조사를 제외한 기 어미에서 끝내면 돼서 너가 행복하기 여기까지가 명사절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을 묶을 때는요. 요렇게 이 전성어미 뒤에서 막으면 됩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뒤에서 막고 그거에 대한 주어인 너가까지. 그래서 너가 행복하기가 바로 뭐예요? 명사절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는 무슨 절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명사형 전섬이 말고 관형사형 전섬이 있었죠? 그래서 관형절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관형사절이라고도 해요. 똑같으니까 그냥 편하게 외우세요. 얘는 은, 는, 던, 을이라는 관형사형 전성이 쓰면 되겠죠? 자, 이것도 예를 들면 편한데 나는 너가 보던 책을 샀다. 난 너가 보던 책이 재밌는 것 같아서 샀어요. 마찬가지로 주어 1은 뭡니까? 나는. 그죠? 그다음 서술어 샀다죠. 자, 선생님 어디서 막으라 그랬지? 이 전성어미 뒤에서 막으라 그랬지? 그럼 보던에서 막으면 돼요. 이거에 대한 주어 뭐야? 너가 본 거지. 그러면은 너가 보던. 이게 바로 무슨 절? 관형절입니다. 관형절을 우리가 안고 있는 문장인데 여기서 위에는 명사형 전성미 기가 중요하고 아래는 던이 중요하죠. 요거 때문에 관형절입니다. 그래서 관형절을 빼면 나는 책을 샀다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관형절 너가 보던을 안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부사절입니다. 부사절. 자, 부사절은요. 도록, 아서나, 어서. 이거 기억나죠? 부사형 전서어미. 그래서 보면 나는 너가 성공하도록 돕겠다. 이제 느낌 오죠? 자, 주어 1은 뭡니까? 나는 그에 대한 서술어 돕겠다. 주어 2는 어디서 묶으라 선생님이 이게도록 와서 뒤에 묶어야 되니까 성공하도록. 주어 너가. 그래서 이건 부사절입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선생님. 우리 전성어미, 명사형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 부사형 전성어미 다 했잖아요. 맞죠? 이제는요. 그거 말고 다른 거 쓸 건데 인용절이 있어요. 인용절. 인용절은요. 전성어미가 아니라 조사인데 뭐뭐 라고 혹은 뭐뭐 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용절의 라고와 고는 어미 뒤에다 붙입니다. 완전 문장을 끝낸다 붙여요. 얘네들은 지금 다 우리가 이 위에 거들은 보면 알겠지만 다 어간 뒤에, 그치? 어간 뒤에 붙이고 있죠. 행복하라는 어간, 보라는 어간, 성공하다에서 하라는 어간 뒤에 붙었죠. 근데 얘는 문장 끝에 그냥 갑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너가 어미 붙여 다 뒤에 고 생각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주어 1은 뭡니까? 나는. 그에 대한 서술어 생각해. 얘도 마찬가지로 라고와 고에서 막가 되니까 막으면 되니까 예쁘다고. 이거에 대한 주어 너가. 이게 바로 인용절입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 마지막은 서술절이야. 자, 서술절은요. 이렇게 음기, 명사절처럼 관형절처럼 은는 던을, 부사절처럼 이게도로 가서 그 다음에 인용절처럼 라고 고를 안 붙여. 이런 거 붙이는 거 없고 그냥 우리가 눈에 봤을 때 주어가 두 개 있어. 주어가 두 개. 근데 선생님 이거를 이렇게 쓸게. 주어 1, 그 다음에 주어 2, 그 다음에 서술어는 한 개 있어. 서술어 1 이렇게 한 개만 있어요. 이렇게 이거 우리가 서술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나는 키가 크다. 이러면 되죠. 자, 주어 1 뭡니까? 나는. 주어 2 키가. 서술어 크다인데 그럼 선생님 얘는 오케이. 주어 두 개 서술하니까 서술절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묶어야 돼요? 라고 하면 얘는 어디다 묶냐면 서술어 1과 그 다음에 어때요? 주어 2 이렇게 두 번째 주어와 서술을 묶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키가 크다가 서술절이 돼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원래 나는의 서술어는 키가 크다고 키가의 서술어가 크다가 돼요. 괜찮죠? 그럼 냉정히 하면 얘는 서술어 1이 아니라 얘는 서술어 2가 되는 거죠. 얘는 서술어 2. 그리고 얘가 합쳐서 이게 서술어 1이 되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가면 주어 1 나는 서술어 1 키가 크다. 주어 2 키가 서술어 2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묶는 것은 두 번째 주어와 마지막 서술어 이렇게 묶는 게 서술절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5개. 이걸 우리가 아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즉 안긴 문장의 모양이죠. 아는 문장 안에 안긴 문장의 모양인데 자 선생님 이거 잠깐 볼게요. 이것도 중요한 게 좀 있는데 우리가 관형절 잠깐 봐봐. 앞에 좀 뭔가 좀 이렇게 눈에 익숙한 게 있지? 관형, 부사 이런 거. 관형절은 말 그대로 이 너가 보던이란 관형절이 뒤에 뭘 꾸밀까요? 책이라는 명사를 꾸미죠. 그래서 관형절은 문장 성분으로 관형어의 역할을 해요. 관형어의 역할, 문장 성분으로.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부사절은 너가 성공하도록 뭐한다? 돕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부사어의 역할이에요. 괜찮니? 다시 관형절은 관형어의 역할, 부사절은 부사어의 역할. 그 다음 서술절은요. 서술절 뭐 역할? 말 그대로 나는의 서술의 역할 하겠지. 이 나는이란 주어일에 서술의 역할하는 게 서술절이잖아. 이게 서술의 역할이니까 해서 얘는 키가 크다가 서술절이잖아. 그래서 얘는 뭐의 역할한다? 서술어의 역할한다. 이렇게 요거는 외웠으면 좋겠어. 3개. 다시 갑니다. 관형절은 관형절 자체가 문장에서 뭐 역할한다? 관형어의 역할한다. 부사절은 부사절 자체가 부사어의 역할한다. 서술절은 서술어의 역할한다. 그러면 선생님 시험 내볼게. 한번. 다음은 문장의 짜임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거, 뭐 적절한 거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문장은 문장 안에서 관형어의 역할하는 안긴 문장이 있군 하면 관형절을 차지한 얘기야. 맞지? 안긴 문장 중에서도 관형절. 두 번째 문장은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군 하면 뭘 찾으면 돼? 부사절을 찾으면 되지. 세 번째 문장은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다. 그럼 뭐 찾으면 돼? 서술절이 있는 문장을 찾으면 되겠지. 이해돼? 자, 그런데 인용절은 그런 거 얘기 안 해. 명사절이 중요해. 명사절은 말이야. 이 명사절 뒤에 어떤 격조사가 오냐에 따라서 다 해먹어. 얘는 목적어가 왔지. 그럼 명사절은 목적어 역할도 하는데 요걸 선생님이 여기다 좀 필기하면요. 난 개인적으로 명사절이 좀 이거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자 명사절의 문장 성분 역할 문장 성분에 대해서 우리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 주어의 역할을 할 수 있어. 주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명사절이 주어 역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선생님? 명사절 뒤에 주격조사 붙이면 돼. 그냥 예를 들어서 나는 예를 들어볼게. 나는 밥을 먹기가 어렵다.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 이거 견문장이에요? 예, 견문장이에요.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 주어는 생략이 가능해. 나는 어렵다. 나는 밥을 먹다잖아. 그래서 이거는 나는이 주어가 똑같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거든. 그럼 이걸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어렵다라는 거 체크하고 그 앞에 동사나 형사 찾아봐. 먹기지 먹기. 그치? 요 기에서 막아야지 이렇게. 먹기. 괜찮니? 밥을 먹다. 괜찮지? 요게 바로 명사절이야. 오케이? 명사절인데 뒤에 가라는 주격조사가 붙었으니까 명사절이 주어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목적어의 역할을 하기도 해요. 목적어. 목적어 여기 있죠? 나는 너가 행복하기를 원해. 이거 목적어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나는 너가 위에 거 비슷하게 밥을 먹기를 원해. 이렇게 해도 돼요. 나는 너가 밥을 먹기를 원해. 하도 안 먹으니까 그러면은 얘는 뭐예요? 먹다 뒤에 기 붙었죠? 그 다음에 너가 밥을 먹다지. 그치? 뒤에 를이라는 목적격사 붙었으니까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괜찮죠? 자, 여기까지 괜찮은데 세 번째는요. 남의 거를 좀 탐내서 관용어의 역할을 하기도 해요. 관용어. 관용어 역할은 누가 한다 했지? 관형절이 한다 그랬지. 그런데 명사절이 관용어 역할도 해.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다. 이러면 잘 보셔야 돼요. 일단 씻는다 끝에 나는 씻는다.
주어 1 서술 1죠. 그 다음에 동사용사 먹기지 먹기 그지? 요거 먹기. 오케이? 음기 붙었죠? 밥을 먹기지. 이게 명사절인데 이 명사절 뒤에 뭘 수식하지? 전이란 걸 수식해. 이 전이 중요한데 전의 품사가 명사야. 명사, 의존 명사에서 명사를 수식한 게 바로 뭐죠? 관형어지. 그래서 밥을 먹기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실수하는 게 그러면 관형절인가 밥을 먹기가 아닙니다. 관형절이 아니라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명사절입니다. 그냥 명사절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돼. 명사절인데 관형어의 역할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어렵죠. 그래서 어려워서 선생님 부탁은 아래 거 먼저 완벽히 외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 일러서 이걸 다시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나중에 선생님 다시 할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사어의 역할을 합니다. 부사어. 명사절이 다 해먹어요. 나는 밥을 먹기 뒤에 뭐 붙이면 돼? 부사격 주사면 되지? 밥 먹기에 뭐랄까 나는 밥을 먹기에 힘이 없다. 아니 밥을 먹기에 나는 밥을 먹기에 나이가 어리다? 그치? 뭐 나이가 어리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럼 여기서 밥을 먹기가 마찬가지로 명사절인데 이 명사절 뒤에 애가 붙어서 부사어가 돼서 어리다를 꾸며 이렇게 나는 밥을 먹기에 어리다 이렇게 괜찮아요? 그래서 이건 부사어의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서술어의 역할도 해요. 서술어. 그럼 우리 부사도 마찬가지로 이 문장은 부사절이다 하면 안 돼요. 명사절이 부사어의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나는 말고 나의 꿈은 밥을 너무 가난한 거 봐. 먹기다. 이렇게 나의 꿈은 밥을 먹기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꿈은 밥을 먹기. 그지? 먹기 하면 되겠지. 그지? 밥을 먹기. 요건데 이 뒤에 다 서술격 주사 붙어서 서술어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명사절은 문장 성분으로 역할하면 주어,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관형절이 아니고 부사절이 아니라 명사절이야. 명사절이 주어, 목적어, 관형어, 부사, 서술 역할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한번 내면 좀 많이 어려울 거야. 시험 내면 다음 아래는 뭐 문장의 짬에 대한 문제다. 문장들이다. 뭐 이거 읽고 물음에 알맞은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했을 때 봐봐. 첫 번째 문장에서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암기 문장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첫 번째 관형어의 역할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관형절을 먼저 찾아야 돼. 오케이? 관형절을 찾고 관형절이 없으면 명사절인데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걸 찾아야 돼. 이렇게. 이해되니? 다시 두 번째 문장은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암기 문장이 있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부사어의 역할을 한 것은 100% 부사절이니까 부사절을 찾고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없으면 명사절인데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걸. 뭔 말이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은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암기 문장이 있다. 그러면은 서술절을 찾고 그것도 없으면 명사절이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찾아줘야 돼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좀 어렵다면 나중에 선생님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요거 아래 거만이라도 제발 이것만이라도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도록 하죠.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아는 문장이 있으면 무슨 문장이 있다? 이어진 문장이 있다. 이어진 문장이 있다. 그럼 이어진 문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주어 1이 있으면 바로 서술어 1이 있고 주어 2가 있으면 서술어 2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나는 밥을 먹었다. 배가 부르다. 이러면 되잖아. 근데 이건 이어진 문장이 아니지. 끊어졌잖아. 그래서 이어지려면 요 첫 번째 서술어 1 뒤에 어미를 붙이는데 이 어미가 두 개가 들어올 수 있어. 하나는
종속적 연결어미. 우리 기억나요? 어미할 때 또 하나는 대등적인 연결어미에 따라서 이어진 문장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첫 번째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습니다. 종속적. 선생님 종속적이 무슨 말이에요 하면 요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에 따라 결정된 건데 종속적은 앞문장 뒷문장 관계가 인과 조건 의도 이러면 하나 더 양보까지 갈게요. 양보 이러면 종속적 이어진 문장입니다. 예를 들면 얘는 아래다 쓸게요. 비가 와서 옷이 젖었다 하면 자 주어 1은 뭐니? 비가 그죠? 그거에 대한 서술어 와서 그지? 주어 2 옷이 서술어 젖었다. 그래서 원래 이거는 비가 왔다 옷이 젖었다 이렇게 끊어진 문장을 어떻게 연결했어? 비가 오다지 오다 플러스 아서가 붙은 거야. 오케이? 이때 아서는 부사형 전서어미가 아니라 이어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종속적 연결어미가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종속적 연결 붙여서 비가 와서 옷이 젖었으니까 인과의 어떤 기능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자, 두 번째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인데 그럼 대등적 이어진 문장은 도대체 어떤 관계냐? 앞의 관계와 뒤의 관계가 나열, 선택, 대조 이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나열과 대조와 선택 역할이에요. 그래서 나열, 선택, 대조인데 예를 들면 나열 해볼까? 나열은 열거죠. 비가 그대로 갈게 똑같이 오고 바람이 분다 이러면 자 주어 1은 뭡니까? 비가 이거에 대한 서술어 오고 주어 2 바람이 서술어 분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 이거를 그냥 연결하면 그냥 끊어서 읽으면 비가 온다 바람 분다 열거지. 근데 이거를 연결시켜서 비가 오고 바람 분다.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뭐가 붙은 거야? 우리가 오다 뒤에 고가 붙었지. 그럼 이때 고는 어떤 열거를 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대등적으로 연결한 어미죠. 그래서 대등적 연결어미가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 종속적 이어진 문장과 대등적 이어진 문장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다시 정리하면 종속적 이어진 문장은 앞문장과 뒷문장 관계가 인과 조건 의도 양보. 대등적 이어진 문장은 나열 선택 대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짜이면 한 문제가 무조건 수능에 나오고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한눈에 보기로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문장은 주어와 서술의 개수에 따라서 혼문장, 주어 서술어 1개, 겹문장, 주어 서술어가 2개 이상이다. 그다음 겹문장은 우리가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이 있다. 그죠? 아는 문장은 안에 안긴 문장의 모양에 따라 5가지 절이 있는데 명사절은 음기, 관형절은 은는 더늘, 부사절은 이게도록 아서, 인용절은 라고와 고, 서술절은 주어가 2개, 서술어 하나다. 이어진 문장은 종속적 이어진 문장, 조건, 인과 조건, 의도, 양보, 그 다음에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나열, 선택, 대조 이렇게 하면 된다. 자, 이렇게 해도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이 문장의 짜임을 하는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면요.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키가 작은 나무가 높은 언덕에서 크게 뻗어 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런 문장이 있다 치시다 만약에 그러면 선생님이 나 같으면 이거 문장이 짜이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했을 때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얘들아
주어를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주어는 생략이 너무 쉬워. 우리나라 문장은 주어가 생략이 쉽다. 첫 번째 얘기할 때 그랬지. 나는 간다 이렇게 안 하고 간다 이러지 않은지 해서 주어는 엄청 생략돼 있거든. 그럼 나 같으면 어떻게 하냐. 잘 보세요. 선생님이 매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문장의 짜임은 이렇게 하시면 편해요. 일단 맨 끝에 뻗어 있다. 이 서술어를 동그라미 쳐버리세요. 쳤지? 치고 나서 이 동그라미 친 거를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단어들 중에서 동사와 형용사의 밑줄 쳐봐. 동사, 형용사. 쳐보세요. 동사, 형용사라면 기본형이 있는 거지. 쳐봐. 어디? 작은. 맞지? 작다. 그 다음에 높은. 맞죠? 그 다음에 크다. 크게. 이해되죠? 자, 밑줄 쳤지? 그러면 다 뒤에를 바로 막으세요. 이렇게. 밑줄 친 거 뒤에를. 밑줄 친 거 뒤에 이렇게 막으세요. 괜찮습니까? 이거 막은 거 어디서 봤지? 아까 전에 선생님 여기 어미 뒤에 이렇게 막으라 그랬죠. 여기 그지? 우리 선생님이 여기 막으라 그랬잖아. 그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자, 막았죠? 자, 선생님 이거 내 방법으로 하면 일단 명사, 관형, 부사, 인용절은 한 방에 끝납니다. 오케이. 요거. 자, 막았죠? 그 다음에 잘 봐. 이제 앞을 막는 게 중요한데 앞은 여기에 해당하는지 봐야 돼. 키가 작은 거 맞지? 키가 작은 거 맞지? 그러면은 이건 키가부터 막아 이렇게. 그 다음에 높은 것은 나무가 높은 거야? 아니면 언덕이 높은 거야? 언덕이 높은 거지. 이렇게 해봐야 돼. 그러면은 이거 그냥 높은만 묶어. 그치? 왜요 선생님? 언덕이 높은 건데 그 언덕이가 생략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높으면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언덕에서 큰 거야? 뻗어 있는 게 큰 거야? 뻗어 있는 게 큰 거지. 그러면은 크게도 이것만 크게 묶어. 그치? 언덕에서 해당하지 않아. 그러면 묶은 거를 제외한 나머지를 읽어봐. 나무가 언덕에서 뻗어 있다. 말 되잖아. 그치? 그럼 이제 묶은 거를 이제 절을 찾으면 되는데 자 가볼까? 여기 작은 있지. 작은. 그치? 은 있으니까 무슨 절? 관형절. 관형절은 뭐 역할에? 관형 어 역할에서 나무를 꾸미는 거죠. 그 다음에 높은도 마찬가지로 은이 붙었으니까 무슨 절? 관형절. 그래서 뒤에 언덕을 꾸미겠죠. 그 다음에 크게는 크게 뻗어 있다. 개 붙었지. 얘는 부사절. 그래서 뭐예요? 뻗어 있다라는 서술을 꾸미죠. 끝났네. 근데 자 선생님 이렇게까지 하면 요거 4개를 할 수 있다겠지. 그 다음 서술절은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이제 안 묶은 거를 봐. 나무가 언덕에 뻗어 있다. 안 묶었지 얘는. 이거의 주어의 개수를 세. 주어의 개수. 나무가 하나밖에 없지. 그러면은 서술절은 없다는 얘기야. 왜요 선생님? 서술절은 주어가 2개 있어야 되니까. 요렇게. 그러면은 결국 이거는 관형절, 부사절을 안고 있는 견문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 되십니까? 자, 선생님이 아는 문장 해결하는 방법. 이어진 문장은 사실 그냥 눈으로 보면 보여요. 주어 1, 서술어 1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아는 문장은 좀 어렵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한다? 맨 끝에 서술어, 동작이나 상태 혹은 동사, 형용사, 서술어를 동그라미 치고 그 앞에 맨 끝에 단어를 제외한 이걸 제외한 앞에서 동사나 형용사를 찾아라. 오케이? 동사, 형용사를 찾아라. 동사, 형용사는 이거겠죠? 작은, 높은, 크게. 그 다음 그 뒤를 막아라. 그 다음 앞에는 그거에 해당하는 단어인지 아닌지를 따져라. 키가 작다. 맞고 나무가 높다. 언덕이 높다. 언덕이 높은 거니까 높은만 묶으면 되고 그 다음에 언덕이 크다. 뻗어 있는 게 크다. 뻗어 있는 게 크니까 크게만 묶어라. 그 다음에 이 전성어미 뒤에 전성어미를 통해서 무슨 절인지를 판단해라.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문장 짜임 하는 방법입니다. 자, 요거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선생님이 다음 파트 문제 풀 때 우리 마지막에 문제 파트 풀 때 선생님 다시 한번 분석하는 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문장의 짜임이었습니다. 이 명사절의 문장 성분은요. 그냥 눈으로만 한번 익히고요. 이것도 문제 풀 때 하면 좀 더 이해되니까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까지 문장 성분이었습니다. 문장의 짜임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